안녕하세요. 금융 아침마입니다. 설 지나고 이제 첫 영상이네요. 다들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자, 오늘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햇살론이에요. 햇살론인데 지금 햇살론 한도가 증액된다는 얘기를 듣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영상은 햇살론 한도 증액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 공지가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공지가 내려오면 햇살론 한도 증액이라는 문구를 해가지고 다시 올릴 테니까 그때 이후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 자, 오늘은 이 햇살론 승인율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 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하지만 채무자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면서 저한테 그래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다른 데서 이렇게 햇살론을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가능하다고 했다가 서류 이것저것 보내고 나니까 안 된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왜 그쪽에서는 가능하고 저희 쪽에서는 불가능하고 저희 쪽에서는 가능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햇살론은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서민 지원 상품이죠. 서민 지원 상품으로 뭐 여기에는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직장인도 있고 개인 사업자 그리고 프리랜서,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이죠. 여기에다 뭐 농업인, 어민, 좌우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다 알았는데 지금은 다 못 읽겠어요. 좌우간, 뭐 소득 그런 게 확인되는 분이라면 누구나 뭐 이용을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다가 뭐 대출이 많아도 그리고 신용이 낮아도 다 가능해요. 다만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3건 이상의 연체 기록이 있으면 안 되고, 또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1건 이상의 연체 기록이 있으면 이분들은 연체 상환한 후 3개월 뒤에만 신청이 가능하게 돼 있죠. 자, 어찌 보면 정부에서 내놓은 상품 그대로 자격 조건 그대로 살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만 속하지 않는다면 진짜 거의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 신용 불량자, 파산, 회복 이런 분들은 당연히 안 되고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포함이고 그 외에 현재 신용에 뭐 연체 중이거나 그런 건 없지만 이 안에만 안 들어간다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 연봉 2천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이 1억이요. 신용대출 많다 뭐 빼고 뭐 1억 받을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받다 쳐. 근데도 가능한 게 햇살론이에요. 자, 그런데 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느냐. 현재 이 햇살론을 취급하는 금융사가 단위농협, 그리고 단위수협, 그리고 신협, 그리고 새마을금고, 그리고 산림조합, 그리고 제가 취급하고 있는 저축은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맞아요. 이 6곳의 금융사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단위농협이 우리나라에 하나만 있나요? 수협이 하나, 신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위 농협도 무슨 단위는 무슨 농협, 무슨 단위, 무슨 단위. 단위 수협도 마찬가지고, 각 지역 뭐 이름들, 신협도 마찬가지고,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고, 산림종합도 마찬가지고, 저축은행도, 저축은행만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79개인가 있어요. 한마디로 햇살론을 취급하는 금융사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어마무시하게. 자, 그런데 이 정부에서 내놓은 이 자격 조건이 자격 조건을 이대로 따라라. 너희들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대로 따라라 하고 강제성을 띠느냐? 강제성은 아니다 이거예요. 공고사항이에요. 그냥 공고.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자격 조건 만들었으니까 너희들도 이왕이면 이 자격 조건에 맞춰가지고 나가줬으면 좋겠다. 정 싫으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금융사들에서 당연히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자격 조건 그대로 따라가고 싶죠. 왜? 아이씨, 90%나 되는 보증을 해주거든. 1,000만 원 나가면 900만 원 보증을 해줘.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햇살론 대출 1,000만 원 내줬어. 근데 이 사람이 어라 안 갚아버려. 그럼 난 정부에다가 보증재단에다가 나 1,000만 원 나갔는데 이거 안 갚은다. 보증서 이거 딱 내면 90% 그중에 900만 원은 정부에서 줘요 다시. 나머지 100만 원만 내가 손해보면 돼. 그래도 마이너스 10%지. 100만 원 손해봐도. 근데 선생님 그런가요? 아니잖아. 갚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대부분 더 잘 갚죠. 대부분이 잘 갚고 못 갚는 사람도 초장부터 안 갚는 거 아니잖아. 갚아 나가다가 힘들어서 못 갚고 뭐 신용회복이나 개내생 이런 거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상 금융사에서 이 햇살론 나가서 손해보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되면 금융사 입장에서도 일이 많죠. 채권 추심도 해야 되고 또 어찌됐든 연체가 이게 뭐 10%가 되든 1%가 되든 우리 금융사 연체율로 잡혀 연체율 금융사 높아지면 문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네들이 만든 자격 조건을 알겠는데 여덟에 나갔다가는 우리 문제 많아질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 조건 이만큼만 하고 우리는 이만큼 하고 우리는 이만큼 하고 여기는 이만큼 여기는 이만큼 여기는 이만큼 막 금융사 나름대로 자기들 입맛에 맞춰가지고 조건을 조금씩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승인율이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고 이런 것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금융사 명을 댔어요. 제가 제 입으로. 그랬더니만 예전에 어디 금융사에서 전화가 안 왔어요. 편하게 쉽게 말해서 네가 뭔데 우리 금융사 승인율이 높네 낮네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맞죠. 제가 그쪽 금융사 햇살론 취급한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접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저한테 문 주신 채무자분들의 경험담을 얘기를 듣고 제 스스로 판단해서 그 기준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분 말씀이 분명히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죠. 내가 뭔데 남의 금융사를 판단을 해. 잘못된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어느 금융사가 수익률이 낮고 어느 금융사가 승인율이 높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자격 조건을 각자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조금씩 수정을 하다 보니까 같은 단위 농협, 같은 단위 수협, 같은 시력, 같은 생활로, 같은 삶에, 같은 저축은행에서도 또 갈려요. 어느 지점을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아니면 어느 농협, 어디 수협 여기를 가느냐. 저축은행도 어느 저축은행을 어느 저축은행에다가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건 금융사 입맛에 맞게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자들이 하나하나 다 뒤져야 되느냐? 원래는 뒤져야죠. 본인이 다 뒤져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쉽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현재 신용 점수도 좋고 대출도 은행에만 있어. 이제 더 이상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와. 근데 자금은 좀 필요하고 근데 그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 햇살론 정도면 충분해. 그런 경우에는 그 어디다 신청을 해도 웬만하면 다 나와요.
특히 제가 취급하고 있는 직장인, 이 직장인들, 여기에서도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어디를 가더라도 내 신용이 좋고 가지고 있는 대출이 1금융권밖에 없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방에 끝날 거예요. 부결 나는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햇살론 신청하시는 분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거의 없죠. 여기저기 대출 많이 끼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채무도 많고 채무가 많으면 어떻게 돼? 신용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신용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서 신청, 여기 다 부결나 버려. 저축은행도 이쪽 저축은행 신청하냐고 부결나고. 이것이 내 인정을 미치는 거예요. 그걸 채무자가 하나하나 금융사에다 다 전화해서 알아볼 수는 없어요. 이렇게 부채가 많고 신용이 좀 안 좋으신 분들, 다만 여기에만 해당 사항이 없는 분이라면 차라리 상담사들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분은 어디 금융사가 알맞겠다 판단하는 거예요. 저희 상담사들도 이왕이면 한 방에 끝나길 좋아하지 여기서 안 돼가지고 또 저기서 하고 또 저기서 하고 이러는 거 굉장히 저희도 힘들어요. 왜? 시간만 뺏기는 거잖아요. 어차피 실적은 딱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경험을 해본 이런 상담사들한테 전화를 하게 된다면 쉽게 승인율이 높은 곳으로 안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문의 주신 분들 많아요. 이 부분, 채무가 많고 신용이 안 좋으신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급여적인 문제. 통장에 들어왔네, 안 들어왔네, 들어오더라도 어쩐 달은 100만 원 들어오고 어쩐 달은 200만 원 들어와서 여기는 안 되네. 이런 분들은 그냥 여기저기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찔러보지 마시고 그냥 전화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내 지금 조건이 이런 점이 안 좋은 점인데 내용이 이게 좀 안 좋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상담사들이 다 어디로 진행을 했을 때 승인율이 높다는 걸 다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는 게 편하지 본인이 찾아서 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저 부결난 때 거기서 돼요. 내용 딱 들어보면 이분은 이쪽에서 진행하면 맞겠는데 해가지고 안내를 해요. 그럼 대부분 다 그대로 승인납니다. 진짜 웬만해서는. 다만 여기서 하시면 100% 가능. 100%란 말 쓰는 상담사들은 무조건 그냥 상담 그래서 그냥 다 자기가 심사자예요. 어떻게 100%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이쪽에서 하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올바른 대응 방법이죠. 그러니까 상담사들한테 물어보셔가지고 편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햇살론 승인율이 금융사마다 다른 이유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햇살론 한도 증액된다는 내용은 제가 공지가 내려오는 대로 영상을 찍을 테니까 부탁 하나 드리자면 자꾸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전화 받다 정신없는데 저번에 이렇게 햇살론 상담한 사람인데 그러면 솔직히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한도 증액됐나요? 제가 다들 상담했을 때 한도 증액되면 제가 올릴게 영상 올리고 나면 연락 주세요 라고 말씀드린데도 꼭 물어보시는데 오죽 답답하면 그러시겠습니까? 많은 저도 바쁜데 그런 전화가 한두 통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많이 답답하면서 일의 흐름이 또 끊겨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한도 증액되는 것은 제가 영상 올릴 테니까 그때 연락 주기로 하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